신한대학교 형성우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다부동 전투입니다. 다부동 전투는 낙동강선 방어작전의 최대 격전이었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1950년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군 1사단이 미 27년대와 23년대의 지원을 받아 외관읍 다부동 일대에서 북한군 3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한 전투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국군과 유엔군이 1950년 8월 3일에 낙동강 방어선에 배치가 되는데 국군 1사단은 낙동리로부터 다부동 일대를 점령 방어하고 있었으며 북한군 2군단 1, 13, 15사단은 대구 점령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대구의 관문인 다부동 점령은 필수였습니다. 당시 국군과 유엔군은 전력 증강으로 전투력이 상승되었고 반면에 북한군은 보급 제한으로 전투력이 열세했습니다. 당시 불독 워커, 낙동강 방어선을 고수하게 한다. 워커 장군의 경력을 살펴보면 1912년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1차 세계대전 시는 보병대대장으로 2차 세계대전은 미 20군단장으로 참전하였으며 1950년 7월 13일 초대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합니다. 워커 장군은 애석하게도 1950년 12월 23일 미 제24사단에 부대 표창을 주기 위해 방문하던 중 의정부 부근 빙판 고갯길에서 마주오던 국군 6사단 트럭이 충돌하면서 운전병과 함께 전사하였습니다. 낙동강 방어작전 시 적에게 한 채의 땅이라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수천 명에 달하는 전우의 죽음에 보답하는 길이다. 라고 예하부대의 결사의 전투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작전 환경을 살펴보면 작전 지역은 328고지, 수암 산유악산 등의 횡격실 능선으로 지형 기복이 극심하고 낙동강은 하폭 500에서 1000m, 유수폭은 200m에서 500m였으나 당시 가뭄 때문에 부분적 도섭이 가능하여 천연 장애물로서의 효과는 감소된 반면에 적의 도하 공격에는 유리하였으며 외관에서 대구, 상주군이 대구로 이르는 도로가 발달하여 전차와 부대 기동에 유리하였으며 당시 37도의 혹선은 공격부대에 불리하였습니다. 당시 낙동강 방어선 조정 상황을 보면 최초 방어선은 마산 외관 낙동리 영덕에 이르는 약 240km였다. 그러나 낙동강이라는 천연 장애물의 이점, 방어선에 배치할 병력 절약으로 예비대 확보, 발달된 도로망을 이용한 내선 작전의 이 점을 활용하기 위해 8월 11일 마산 외관 포항을 잇는 180km로 전선을 조정하였다. 이 낙동강 방어선은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축한 최후의 저지선이었다. 전투 경과로 다부동의 위기를 알아보면 지연전을 통해 전투력이 약화된 북한군 3개 사단은 8월 15일까지 대구를 점령한다. 는 목표로 8월 5일 총공세를 실시합니다. 당시 대구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와 미 제8군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8월 12일에는 육군본부의 전선 축소 조정으로 국군 1사단은 다부동 지역으로 철수하나 다부동 진지에 도착했을 때는 북한군 일부가 328고지, 유학산 등 주요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사단이 방어선을 형성하기도 전에 다부동이 점령당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8군 사령부는 외관 북방에 융단 폭격을 실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융단 폭격은 유엔군의 외관 일대에 1950년 8월 16일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B-19 전략폭격기 98대가 출격하여 외관교 북쪽, 폭 5.6km, 길이 12km의 폭탄 960톤을 투하합니다. 폭격 지점의 짙은 연기로 피해 확인이 제한되었으나 융단 폭격 후 북한군의 포격이 감소하였고 심리적 공황이 발생하고 병력 분산의 효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2차 융단 폭격 계획은 취소되었다. 당시 북한군 2군단 통신장교 김윤문 소자의 증언입니다. B-29의 융단 폭격으로 북한군의 손실은 매우 컸다. 낙동강 일대에 배치된 북한군 3사단 및 15사단의 예비대, 지원포병 그리고 공병전차 탄약을 비롯한 각종 보급품이 파괴되고 유선이 모두 절단되어 대혼란이 벌어졌다. 북한군 2군단장 김무정을 비롯한 군단 간부들은 이때부터 동요되어 승리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 이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국면은 최초 한미연합작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군 1사단은 대구의 위기를 타개하고 돌파된 방어선을 회복하기 위해 지원된 미 27년대와 연합하여 8월 19일에 328고지와 유학산을 공격합니다. 이때 작전이 한미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연합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 2군단은 박격포 사격, 수류탄 등으로 완강히 저항, 역습을 개시하여 1사단과 27년대는 8월 20일에 방어로 전환합니다. 이때 1사단 1일연대 일부 부대가 방어 중 진지를 이탈하였으나 사단장 백선엽 준장이 진두지휘로 고지를 탈환합니다. 당시 백선엽 장군의 전장 리더십을 알아보면 미군 27년대장 마이켈리스 대령의 좌측의 한국군 부대가 무단 이탈하고 있다. 라는 보고를 접한 백선엽 장군은 지금 조국의 흥망은 이 유학산에 걸려 있다. 이 유학산에서 철수하게 되면 우리 민족에 갈 곳이 어디냐?
이제부터 사단장이 직접 선두에 서서 나갈 터이니 귀관들은 나를 따르라. 만일 내가 선두에서 물러선다면 나를 쏴도 좋다. 라고 병사들을 독려하여 승리로 이끌었다. 이번 국면은 다부동 사수 내용입니다. 북한 2군단은 8월 21일부터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전차와 자주포를 선두로 미 27연대 지역으로 대규모 야간 역습을 감행해왔다. 당시 방어지역 편성은 서측 고지군에는 국군 1연대 1대 대가, 동측 고지군에는 국군 1호연대 2대 대가, 중앙도로 축선에는 미 제27연대가 방어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27연대는 전차전에서 승리하여 북한군 전차 9대 자주포 4문을 파괴하여 방어선을 사수하였다. 이때 전투를 미군은 볼링 엘리 전투라 칭하고 있다. 이어 1사단 1위 연대는 9차례의 백병전 끝에 승리하여 1사단은 다부동 주저항선 유악산을 8월 23일에 탈취 확보합니다. 6.25 전쟁 시 전차전인 천평계곡 전투, 일명 볼링밸리 전투에 대해 알아보면 천평계곡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천평동에 위치한 길이 4km 남짓한 골짜기이다. 신주막에서 다부동으로 통하는 외길이다. 이곳에서 국군 제1사단과 미군 제25사단 제27연대가 북한군 제13사단과 제1사단을 맞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난전을 벌였다. 다부동 전투 중 천평계곡 전투만큼 아슬아슬하고 가슴 졸이는 전투는 없었다. 국군 제1사단이 상주의 낙동강 방어선을 벗어나 칠곡 다부동 저지선으로 후퇴할 때 북한군 역시 비슷한 속도로 남하하여 천평계곡 입구에 도착했을 땐 피하가 뒤섞였다. 천평계곡은 남북 4km, 좌우 양면 표고는 300에서 500m 위 등고선이 연이어지며 25번 도로와 5번 도로가 신주막에서 합쳐져 내려오는 Y자형 지형이었다. 이곳이 뚫리면 다부동 방어선은 의미가 없었다. 8월 21일 아침 제11연대 제1대대는 5번 도로 좌측에 356고지를 탈취하고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다부동 접근로 좌측에 15연대 제2대대가 배치된 356고지와 더불어 다부동 접근로의 좌우 양측 감제고지를 장악하였다. 이날 밤 다부동 천평계곡에서 6.25 최초로 전차전이 전개되었다. 적은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워 조공을 제11연대로, 주공을 미 제27연대 정면으로 지향하여 대규모 야간 역습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예상한 대로 결전을 시도한 듯 대대적인 야간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제27연대가 보유한 전력은 보병 3개 대대, 105밀리포 18문의 포병대대, 73전차대대 시중대, M26 퍼싱 전차 6대, 155밀리포 6문의 1개 중대였다. 8월 18일 마이켈리스 대령이 이끄는 27연대는 천평계곡 전방에 지뢰를 매설하고 전방 좌측에는 제1대대와 전차 2대, 전방 우측에는 제2대대와 전차 1대, 중앙에는 보병, 중앙좌측 전차 2대, 중앙 우측 전차 2대를 배치하고 후방에 105mm, 155mm 포를, 후방 5계산에 제3대대를 예비로 배치하였다. 신주막 다부동 접근로의 양측 능선을 따라 각각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은밀히 접근하고 있었고 5번 도로를 따라 북한군 보전 협동부대가 공격해오고 있었다. 미 제27연대는 방어진지 최전방에 배치된 시 중대로부터 적 접근 보고를 받고 즉각 조명탄을 발사하였다. 북한군은 전차 7대와 자주포 3문이 사격을 하면서 전진해왔고 그 뒤로 19대의 차량과 상계한 보병이 도로 양쪽을 이용하여 뒤따라왔다. 미군은 가용한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북한군 보병과 전차를 분리시켰고 미군 전차도 약 200m 거리에서 전차포를 사격하여 적전차 한 대를 파괴하였으며 또 한 대의 적전차는 진지 전방에 설치된 대전차호에 빠졌다. 그들은 선두 전차조가 파괴당하자 후속하던 전차와 자주포는 정지한 채 아군에게 포격을 가해왔다. 이리하여 개전 이래 처음으로 전차 대 전차의 사격전이 벌어졌다. 다부동 접근로의 좁은 골짜기에는 쌍방의 전차포에서 발사된 철갑탄의 탄환이 5시간 동안이나 불꽃을 튀기면서 밤하늘을 수놓았고 그 굉음은 산야를 진동시켰다. 다부동 접근로 한복판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F중대 장병들은 전차포의 포탄 덩어리가 교차되는 것을 보고 볼링이 굴러가는 모양을 연상하게 되어 이날 밤의 전차전을 볼링엘리 전투라고 이름 붙였다. 다음날 22일, 날이 밝은 다음 미군 정찰대는 진전에 파괴된 적 전차 9대와 자주포 3문 그리고 여러 대의 차량과 1300여 구의 시체를 확인하고 11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로써 대구를 목표로 다부동으로 공격하던 적은 75%의 병력이 손실되고 나머지는 간신히 철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다부동 접근로상에 좌우 양측 능선으로 접근하던 북한군은 전투력을 집중하지 않고 소대규모 병력을 축차적으로 투입하다가 끝내 아군 방어진지전에서 경멸되고 말았다. 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9월 공세 이전까지 더 이상 북한군은 천평계곡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부동 전투를 평가해보면 국군 1사단이 대구의 관문인 다부동을 사수함으로써 낙동강 방어선의 최대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대구 피탈의 위험을 제거하였다. 1사단의 승리 요인은 사단장을 포함한 전 간부 솔선수범 리더십 발휘와 성공적인 한미연합작전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며 보병과 전차의 협동작전으로 적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미국의 신형 대전차 무기 3.5인치 로켓포의 지급으로 이후 전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음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영천 전투입니다. 영천 전투는 1950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군 2군단이 북한군 15사단의 공격으로 빼앗긴 영천을 과감히 역습으로 탈환한 전투로 김일성이 영천을 점령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고 영천을 상실하자 패배하였다. 라고 자책할 정도로 영천의 전술적 가치가 높았던 전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